좋아요, 구독. 엔비디아를 팔고 네네. 테슬라로 이제 갈아타신 분들 있잖아요. 반대로 진짜 이게 네. 그래서 종목을 함부로 갈아타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잘못된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지금 속이 쓰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렇죠.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안 그렇게. 좋다가 네. 테슬라가 이제 아시겠지만 기사회생을 조금은 했어요. 그렇죠. 요런 뭐 전반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기술적인 위치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여기서는 반등 한번 줘야 되는데 네. 하는 위치긴 했는데 일단 뭐 콩콜에서 머스크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투자하지 마라. 잘 가요. 그런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모델 2 네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아니다 해가지고 외신에서 아니다 이거 이제 안 한다 했다가 주가가 쫙 빠졌는데 그거 이제 우리 할 건데 하니까 이제 그쵸. 주가가 강하게 좀 반등을 맞아요. 예. 거의 한 15% 올랐다가 한 10% 정도 마감했나요? 맞습니다. 굉- 15% 올랐다가 11%, 12% 정도로 그렇죠. 마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직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뭐 상승 전환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던데 그래도 그런 가능성이 이제 저점을 좀 잡아주는 형태로 간다면 그런 가능성은 좀 열리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은 좀 주더라고요. 이게 연초 대비했을 때 진짜 너무너무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진 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한다고 했다가 못 하나라고 해서 이제 외신에서 두드려 맞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 할 건데 해가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물론 저는 테슬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지만 이제 저가에 대한 흐름들이 내년에 진짜 그렇게 빠르게 땡겨서 할 수 있을까? 약간 요런 고민은 저는 되더라고요. 이제 저가 모델 2 말씀하시는 네, 거죠. 모델 2. 네. 그러니까요. 뭐 그거는 사실 뭐 뻥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대한 좀 확신을 보였던 부분들 그다음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네. 이 저가 모델을 양산하는 게 저는 테슬라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전기차 지금 굉장히 박 터지는 치열한 경쟁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혼자서 호로록 짭짭하던 그 시장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도 하기 위해서 낮추고 하다 보니까 마진도 낮아지고 뭐 시장 점유율도 이제 물론 뭐 잘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이지만 새로운 이제 메이커들이 또 새로운 기존의 이제 메이커들이 또 만들어내는 전기차에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좀 유지하는데 마켓 쉐어를 좀 유지하는데 필요할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를 탔을 때 모델 2라고 해서 야 그거는 뭐 FSD 안 달아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구독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 우리 소프트웨어 회사야, 우리 플랫폼 회사야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판이 이제 깔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일단 최대한 많이 팔려야 될 거고 거기서 남는 마진은 좀 적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그 자동차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이익단 그리고 그게 이제 집에 퇴근하고 딱 들어갔는데 혼자서 충전을 딱 마치고 주인님 돈 벌어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이제 로보택시로 또 돌아다니다가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딱 돌아와서 주차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로보택시 불렀을 때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수료를 뭐 또 당연히 테슬라의 어느 정도는 또 챙기겠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익성으로 연결된다라고 봤을 때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FSD에 대한 생각을 잘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계약에 대한 얘기들도 좀 일부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좀 큰 기업에서 그럼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차를 사고 한 10년 정도 유지하면 오히려 차값이 네. 이런 로보택시로 벌릴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인건비도 안 들잖아요. 인건비도 안 들어요. 네. 그냥 다 자고 있는데 네. 자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또 AI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아, 그럼요. 35,000개의 H100을 확보를 했고 네. 이게 85,000개까지 확대를 하겠다. 네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사실 가지고 있는 사업권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단순히 전기처럼만 보지만 이게 제일 끝단에가 AI가 있고 우리가 그 안에 뭐 에너지도 있고 그다음 로봇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도 뭐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테슬라를 본다고 한다면 어느 쪽을 가장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뭐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풀 SD와 로보택시 요게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보면 결국은 이익을 또 추후에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네. 지금은 공장에서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로봇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옵티머스. 네, 옵티머스. 네. 아, 프라임 옵티머스. 약간 그 영화 생각나는데. 손가락도 잘 움직여요. 네. 이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라인업에 들어가고 인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마진이 다시 인건비 엄청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영업이익률이 지금 떨어졌다고 막 이렇게 까내렸지 않습니까? 주가 많이 떨어졌고 네. 다른 회사들 비하면 굉장히 높은 진짜 편이거든요. 높은 편인데.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로봇이 들어왔을 때는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실현되어 간다라는 과정에서는 긍정적이다 보는데 일단 그게 다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면 결국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AI 이게 필요하다. 그럼 또 다시 돌아서 이제 반도체, 네. 반도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자동차에도 반도체 많이 들어가고요. 로봇도 맞아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요. 엄청 들어가죠. 네.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중앙 서버에서 어떤 온라인으로 하나의 그 서버가 모든 로봇들을 컨트롤하는 거. 이거는 해킹이나 보안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쪽으로 만약 간다. 그러면 파운드리 쪽의 기회가 굉장히 크지 않겠나. 그렇죠. 개수를 많이 찍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로봇만큼 또 이제 칩을 다 달아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굉장히 또 반도체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터미네이터나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다들 아실 텐데 그 스카이넷이 조종하면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라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고민이 되는 게 테슬라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런 판매량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FSD, 뭐 로보택시, 그다음에 뭐 AI 이런 쪽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어떡하죠? 2차 전지는 잘 되겠죠. 잘 되나요? 잘 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이지만 그들이 다 배터리를 써야 되는 거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가 모델 만들어 갖고 나왔는데 뭐 물론 LFP 쓰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LFP 준비하고 있고 특히 북미 쪽이나 뭐 유럽에 팔 때 그 지금 뭐 자국 기업들 보호하기 위해서 법안 IRA 같은 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과 LFP 갖다가 쓰면 못 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내 기업들에게 분명히 2차 전지도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로봇이 에너지 없이 못 움직입니다. 로봇에도 2차 전지 다 달릴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생각하면 2차 전지 시장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감소 얘기가 일부 있었고 포드가 저는 좀 사실 사람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좋게 하면서 투자는 왜 지원합니까? 단기적으로 이게 진짜 잘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고 오히려 또 공격적으로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차 전지 좀 큰 대형 회사들 뭐 셀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게 자꾸 줄이거나 아니면 이연시키거나 계약은 뭐 큼지막하게 하지만 뭐 이제 갑자기 계약 기간을 막 늘려버린다거나 그렇죠.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좀 읽어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 혹은 뭐 시나리오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좀 그런 얘기들이 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뭐 금리가 다시 떨어진다라면 사람들의 이제 뭐 차량 구매 여력도 더 생길 거고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얼리 아답터들이 이제 전기차를 쫙 사고 나서 이후에 좀 따라오는 수요가 굉장히 주춤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유럽도 지금 뭐 전기차 판매량이 한 10% 정도 줄은 상황이니까 역성장이 이제 거의 지금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안 나왔던 그런 부분이 이제 전기차에서 발생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 시장 안 좋아진다 했을 때 이때까지 삼성전자는 우리는 안 좋을 때 더 투자해 하고 투자하다가 맞아요. 요번에는 처음으로 발표했죠. 감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2차 전지 공장을 이제 뭐 짓는 부분에 시간을 늘리거나 그걸 축소하는 부분도 결국은 어떤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거 너무 빠르게 진행했다가 손실폭이 너무 커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적자를 너무 오랜 기간 끌고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의 정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나중에 수요가 폭발했을 때
그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2차 전지 기업들의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뭐 장기적인 관점이 되겠지만. 그러면은 증권가에서는 지금 이제 상저 하중으로 네.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상자 하중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요? 아니, 요즘에 계속 밀고 있더라고요. 뭐 1분기 쪽 지나가면은 네네. 2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거야. 네네. 사실 저는 좀 이유가 종감은 잘 안 되는데 탄산리튬 가격이 네. 사실 막 엄청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근데 맨날 그렇죠. 올라가는 거 보면은 탄산리튬이 어쩌고저쩌고 막 찾아서 보면은 아주 그 자리에 거의 있는 그러니까. 것처럼 움직이고 있던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가 리포트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의 이런 얘기들로 본다면 좀 더 경계감을 가져야 되고 네. 아니면 시나리오적으로 조금 더 사실 자리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뭐 네네. 포스코 퓨처 실적 잘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애들 사실 좀 뭐 SDI도 그렇고 뭔가 해보고 싶은 욕망이 들썩들썩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뭐 투자자 그러니까 좀 긴 호흡에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뭐 누가 봐도 뭐 이중바닥, 삼중바닥을 약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니까 네네. 요거 깨지면 그냥 손절한다 생각하면 네. 굉장히 짧은 손절이 될 거고 만약에 여기서 업황이 돌아서서 정말 개선되는 흐름으로 가고 주가가 그걸 반영을 하기 시작한다라면 수익을 또 크게 낼 수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손익비가 굉장히 괜찮은 구간인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 삼중바닥을 이탈할 때 손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바닥을 찍는다 싶을 때 사기보다는 거기서 확인을 하고 좀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저 하고가 아니라 네. 상저 하중이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좋다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그러면 지금 뭐 최악은 조금 지났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중이 되는지 아니면 뭐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 좀 이어질지 지금 뭐 금리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니까 결국 뭐 경기는 계속 좋다고 하지만 뭐 중국 경기 또 조금 살아나는 흐름이지만 글로벌 경기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지 요거 좀 주시하면서 조금 천천히 접근을 하시더라도 뭔가 뭐 대단하게 큰 수익을 놓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안개가 가득 찰 때 들어가지 말고 네. 안개가 좀 사라져서 뭔가 희끗희끗 보이기 시작을 할 때 네. 그럴 때 쉽게 표현하자면 네. 접근하자라는 얘기고 맞습니다. 저쪽이 길이구나 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할 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이평선으로 친다면 역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네. 좀 이렇게 바닥 다지면서 네. 이평선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네. 정배열로 막 돌아서는 그런 초입 부분 네네. 아니면 첫 번째 급등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네네. 뭐 그럴 때 한번 접근을 해보자. 네,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들도 좀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맞아요. 약간 좀 사는 느낌이고 응. 살짝 돌리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은 들긴 해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저는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약간 근데 이게 그 말씀 주신 거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야 와봐 여기 맛있는 거 있었는데 딱 갔는데 딱 지뢰 밟은 거예요. 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걸 좀 조심을 해보자. 네네.